지난 주말에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서 말입니다. 매시브 어택의 공연에 대한 칭찬이 줄을 이었는데 국민의힘 인천시 의원이 제동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매시브 어택이 태지보이스의 노래 시대유감을 커버했단 말입니다. 영상에 우리 민주화 항쟁도 들어가고 팔레스타인 학살 반대 내용, 뭐 푸틴, 트럼프, 네타냐후 이런 사실상 학살 전범이죠. 에 대한 비판 내용이 들어간 게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입니다. 전설적인 무대가 됐죠.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지방 행정에서는 지방 정치에서는 그 우리가 국회에서 보는 국감 같은 게 있죠. 가을에 행정감사, 행감이 있죠. 이걸 행감에 올리겠다고 인천시 국민의힘은 뭐 다짐을 한 모양입니다. 정치색이 드러난 행사에 문체부, 관광공사, 국민카드에 지원이 들어갔다. 이게 웬 말이냐라고 뭐라고 했대요. 근데 이 영상이 사실 이 공연에 처음 나온 것도 아니지 않나요? 매시브 어택이 그거 네. 했던 게 일본에서도 했죠. 예, 일본에서 한번 했었잖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갈 때마다 다른 나라에 맞는 콘텐츠들도 개발해서 갑니다. 그 시대유감을 아마 해외에서 한번 틀었을 거예요. 공연을 하고. 네. 예. 그렇다면 콘텐츠도 그거야말로 아니었죠. 일본의 굴욕이고 우리의 승리 아닙니까? 일본에서는 그렇게 리메이크하고 싶은 노래도 안 나타났다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 펜타포트에서 지나가다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로고도 인공기 생각이 나고라고 했던 어떤 그 구호였거든요. 펜타포트 별? 그걸 보고 인공기상 처음 왔나 보네. 이 사람은 크리스마스 때마다 깜짝 놀라겠어요. 저는 비슷한 나무 얘기를 별을 저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해서 얘기 들었거든요. 뭔 놈의 행사를 이렇게 많이 하냐고 어떤 민주당 의원이 성질을 내더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알 수 있는 건 딱 하나 있죠. 저 사람 처음 왔다 민주당. 입당한 지 며칠 안 됐다. 과연 민주당원일까요? 이때의 상황을 들어보기 위해서 국내에서 열리는 모든 음악 축제의 특파원 이연파 크리에이터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치 저관여층 연파입니다. 네, 그래서 왜 사진을 네. 저걸로 썼지? 우리 방송에서 도망치셨고 대충 지금 저런 차림으로 계시다가 네. 가장 최근 사진이 박제가 됐네요. 기억에 남는 그때의 장면들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우선 매시브 어택이 이제 토요일 8월 1일 헤드라이너를 맡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시대유감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 외에도 정말 큰 장면들이 많았어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유감을 한국어 가사로 부르면서 5.18 민주화 운동의 모습이 나왔고 뭐 트럼프나 네타냐후 같은 사람들의 그 흉한 모습들이 나왔었죠. 근데 그뿐 아니라 이 뭐 Safe From Harm이라는 곡을 부를 때는 가자 지구에서 사망한 사람들, 무너진 의료 시설의 숫자, 각국의 군비 상승 이런 숫자들이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는 그런 약간 사이버펑크 같은 연출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네. 네. 아니,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AI 시대에 나는 나 자신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가 이런 메시지를 한국어로 띄우기도 하고 뭔가 이 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씩 생각할 계기를 제공한다라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게다가 또 매시브 어택은 국내 재래 언론이 자꾸 락밴드 하는데 락밴드 아니죠. 솔직히 좀 짜증나죠. 그러니까 트립합의 원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힙합이 그렇습니다. 영국으로 물 건너간 다음에 처음 태동한 영국 장르 힙합.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렉트로니카에서 되게 중요한 밴드이고 이 밴드가 했던 일은 원래 영국의 하층 계급을 대변하는 음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힙합과 일렉트로니카의 형태로 되어 있는 이 밴드를 모르고 지금 저 메인 이벤트를 보려고 했었던 거야. 그 중간에 갔다는 나갔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는 사실 앞쪽에서 광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많이 빠져나가는 분들을 못 봤어요. 알 바 아니죠. 그래서 이제 많이 빠져나가는 거를 봤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걸 아마 기대하셨을 텐데 저는 사실 보진 못했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나갔다라는 전언을 듣긴 했어요. 네. 근데 저는 뭐 너무 부정적인 피드백만 들었던 게 아니라 뭐 요즘은 해외 밴드 잘 모르고 오는 친구들도 많은데 뭐 네. 혁오나 이승윤 같은 국내 팀을 보러 왔던 MG 관객들 중에도 잘 모르겠지만 신세계였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많았고요. 또 팔레스타인과 무지개 깃발을 흔드는 사람들의 모습도 많았고 근데 다만 인스타그램 댓글창 같은 걸 살펴보면 네. 가자지구나 5.18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정치적인 거를 봐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일본 공연에 대한 어떤 일본인들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근데 일본 후지락 페스티벌이 오히려 더 좋은 평가가 많았을 거예요. 아마 관객들 사이에서는. 이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메시버텍이 이 공연을 뭐 한국을 위해서 뭐 일시적으로 선보이는 공연이 아니라 지난 5월 말에 핀란드 헬싱키에서 이걸 처음으로 보여줬습니다. 아 네. 시대유감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지금 뭐 스페인 프리마베라를 비롯해서 세계적인 페스티벌 무대에서도 시대유감을 그냥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투어 셀리스트의 일부인 거고 프로그램의 일부인 거죠. 그러니까 네. 내가 봤다니까 그 전에. 그죠. 바이럴 그죠. 많이 됐어요. 네. 예. 그 저는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가 답답했는데 하나는 이제 당연하지만 극우의 무식함은 팽창하다 보면 온 세계를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락의 역사를 만난 거예요. 팝의 역사를 만난 거예요. 이게 무식이 닿을 때마다 거부감을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나 무식한데 이거 왜 저항함? 이러면서. 거기까지는 뭐 자연스러워요. 하나. 말고 그 양인들이 매시버텍 같은 뭐 영국 뮤지션들을 포함해서 양인들이 그 겸손한 자세로 케이팝을 연구할 때 케이팝에 대해서 하는 한국인들이 보기에 어색한 레토릭이 있어요. 케이팝은 역사가 긴 저항의 상징이었다. 저도 사실 그 문구가 딱 뜨는 걸 보고 케이팝이 저항에서 탄생한 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면서 보긴 했거든요. 이게 지금 저 매시버텍이 준비한 영상 중에 일부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게 이게 뭐냐면 이거를 지적하시는 분들이 저는 오히려 극우 선생님들보다 더 답답했는데 이거는 지금 그래미 논란하고 그거 내일 다룰 텐데 나성인하고 그거하고 정반대입니다. 서양인들이 케이팝을 존중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티가 나는 장면이 이겁니다.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저는 매시버텍이 케이팝의 역사를 뭐 완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에 저는 좀 강점을 왜냐하면 줬어요. 그러니까 케이팝이라는 단어를 듣고 한국인들이 그냥 저 SMYG 때부터 생긴 아이돌 팝이라고만 이 단어를 고유명사를 생각하는 반면에 외국의 사람들은 연구자가 되기를 자처하면서 아예 한국 가요의 역사를 훑어요. 그렇게 해서 서태지와 이현도로 그랬다가 이수만을 만나고 포크락의 시대를 보고 포크락이 왜 끝났는지를 보고 박정희가 무슨 억압을 했는지 보고 거기까지도 올라가죠. 박정희 이전에 사이키델릭 락이 얼마나 흥했는지를 보고 신중현이 어떻게 저항하다가 박정희 때문에 전과자가 되었는지를 보면서 신중현에 대한 연구를 해요. 우리가 저 앰플리파이드 소개해드렸던 그 김영미나 김추자의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이 사이키델릭 락이 이렇게 흥했는데 그렇죠. 박정희 정권이 유신 정권이 이걸 틀어막았다. 케이팝을 거기서부터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실하게 존중하고 있는 양인들이 보는 케이팝은 훨씬 범위가 넓은 개념입니다.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거를 이게 아쉬워요.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보는 분들도 좀 계셨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뭐 케이팝을 일생 동안 듣는 분위기는 아니고 결국 어떤 연구 결과 집약을 통해 이제 리뷰를 하는 형태로 접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는 특정한 관점에서 역사라는 게 그냥 흩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 이렇게 구슬서마를 줄 하나로 쫙 꿰는 형태의 방식으로 케이팝을 이해했을 때 비로소 보이는 어떤 순간이 있고 우리는 케이팝을 늘 듣고 자라왔지만 그거를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하는 관통하는 흐름을 생각보다 보지 못했다는 게 여기서 좀 티가 나는 거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사실 케이팝을 그렇게 유심히 들여다본 적은 없었다. 우리 일반 매체에서. 앰플리파이드 재개되면 이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체질이 안 돼. 우리가 체력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는 통사 연구를 안 해요. 예. 그러니까 통사 앞에 존중을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좋아서 할짝거리는 역사 매니아가 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음악 평론이. 그 점이 좀 아쉬웠고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얘기도 그냥 저 라디오 진행자인 것처럼 물어볼게요. 그 이범석 시의원이 문제 삼는다는 게 뭔지를 제가 이연파 크리에이터 입으로 듣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무엇을 명쾌하긴 모르겠는데 누가 할까? 그 시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시에 돈이 들어가는 행사에 이렇게 정치적 편향성이 두드러지는 아티스트가 올라도 되는가? 뭐 이게 지적의 포인트 아닌가 싶은데 글쎄요. 근데 사실 그런 접근법이 결국에는 종국에는 출연 아티스트 음악에 대한 검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좀 걱정을 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저는 공연을 보고 얼마든지 토론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5.18 학살을
강조했던 건 분명히 사실이죠. 근데 네. 그것을 지원이라고 이제 문구로 표현했는데 네, 그렇죠. 그게 정확한 표현인가? 뭐 음. 그런 이야기는 저는 친구들하고도 맥주를 마시면서 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그 얘기죠. 요것도 이제 이슈가 되던데 안타까운 어떤 몇몇 분들 사이에서 음. 그 철회장막 시대 때 남미의 우파 독재가 등장할 때 미국이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원조를 하고 CIA를 통해서 전략을 지도하고 했던 그 과거로 서양인들은 미국을 보는 거죠. 서양의 좌파들은.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도 저런 학살이 군부 독재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미국이 조용했다는 건 미국이 지원한 거다. 라는 당시 국제 정세의 잣대를 말하고 있는 것 정도로 보는 게 저는 옳았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음. 근데 어쨌든 야 너 저 표현이 맞다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저는 친구들과 맥주를 먹으면서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면 될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 시의원께서 외국인이 어떻게 그렇게 정치적 맥락을 알고 이런 공연을 기획할 수 있는가? 너무나 웃기지만 이제 매시버텍의 이 철저히 정치적인 공연은 인천시나 현재 시장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그렇죠. 매시버텍의 섭외는 올해 5월에 발표되었는데 네. 그리고 이 공연도 5월 말에 시작된 퍼포먼스인데 그때는 유정복 시장이었죠. 아, 그러네요. 네. 1차적인 책임은 매시브 어택의 헤비 팬일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유정복 시장에게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시버텍은요. 아, 참 이게 어떻게 한국인이 아니면 만들기 어려운 보도로 기획된 정치적 메시지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보면서 오늘도 대화가 나왔지만 이건 한국인이 만들지 않은 컨텐츠가 분명하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했고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참 이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천시장과 상관없이 아티스트 섭외는 이거보다 정말 한참 전에 정해지고요. 네. 네. 그 시기에 월드 투어 도는 아티스트들이 그냥 섭외 후보 명단에 있는 건데 무슨 정치 쇼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매시버텍은 지금 시장이 유정복이든 박찬대든 송영길이든 상관없이 자신들의 공연을 할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못 말리고요. 네. 리더 로버트 델 나야는 작년에도 팔레스타인 해방 집회하다가 체포됐어요. 네. 네. 진짜로. 그리고 이런 류의 펜타포트처럼 큰 페스티벌 만드는데 섭외 단계에서 이미 다 소문이 났는데 정치적인 이유 블라블라 하면서 매시브 어택을 섭외를 성공했다가 뺐다. 그만한 망신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정말 이것 그만한 때문에 이것 때문에 혹시나 이제 앞으로 출연 블랙리스트에 오를까 걱정도 됩니다. 저는. 이범석 인천시의원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있는데 광역의원 비례로 네. 들어갔네요. 그런데 이력 중에서 신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오, 신전대협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예전에 그 뉴예요 일종의? 맞아요. 극우 단체입니다. 전대협을 패러디해서 이름을 지은 거고요. 여기에 공동의장이었던 적이 있어요. 네. 여기 김건, 이범석 두 사람이 공동의장이었는데 둘 다 국민의힘 쪽 젊은 극우. 극우 출신 역할을 청년 정치인들이 지방의회에 많이 들어갔죠. 네. 저는 아까 그 인스타였나요? 그 멘트를 보면서 저는 이 멘트를 오늘 처음 봤거든요. 근데 멘트에서 묻어나는 그 꺼드럭이 안 느껴지세요? 인천시의 문복이 소관입니다. 네, 약간 이 멘트가 행사 주관이 인천관광공사네요. 문복이 소관입니다. 관련 내용 그때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인천관광공사는 그 행감 때 더 세게 나와서 쇼츠를 찌세요. 쇼츠를 만들어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행감 때 그냥 밴드를 대동하고 나오시죠. 그것도 괜찮네. 네. 월드 투어를 하고 계셔가지고 네, 섭외하기 너무 힘들 것 같고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 분들의 세계관이 너무 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트리플이 네, 뭔지는 아마- 알까? 그러니까 난생 처음 그런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입에서 락 페스티벌 언급하는 것도 아마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도 하게 되는데 그죠. 네. 이렇게 따지면 앞으로 레이지 어게인스트 더 머신이나 그린데이 섭외를 성공해도 같은 일이 반복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니 어제 우리 밖에 서상준 감독이 꼰대처럼 얘기해 주는데 그보다 확실한 답이 없더라고요. 락은 원래 좌파입니다. 그럼요. 싫으면 축제하지 마. 그럼요. 니키 미나즈랑 놀아. 간단하다. 네. 이연파 크리에이터
너무 추워지기 전에 만납시다. 아,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브리핑 여기까지 하죠.